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입니다. 숲으로 달려온 앨리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버섯 위에 애벌레 한 마리였습니다. 오늘은 애벌레와 어떤 모험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애벌레와 앨리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애벌레가 입에서 물담배를 떼어내더니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로 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대화의 시작치고는 영 탐탁지 않은 물음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저는 누구였는지 알지만 그때 이후로 여러 번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애벌레가 살살맞게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죄송하지만 저도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의 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렇단 말 안 보이는데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앨리스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해할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이나 몸집이 바뀌는 건 정말 혼란스러운 일인걸요. 아니다. 애벌레가 짧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아저씨는 그렇게 못 느껴보셨을 수도 있죠.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번데기가 되고 아저씨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비가 되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혀. 애벌레가 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저와는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너 말인가? 애벌레가 경멸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넌 누구냐? 결국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벌레가 매번 그렇게 툭툭 짧게 말하는 것이 앨리스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저씨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알쏭달쏭한 질문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딱히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고 애벌레는 썩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듯 했기에 앨리스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돌아와. 애벌레가 그녀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 분명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앨리스는 몸을 돌려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질 좀 죽여.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앨리스는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 그냥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애벌레가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지요. 몇 분 동안 애벌레는 아무 말 없이 물담배만 계속 피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팔짱을 풀고 다시 입에서 물담배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로군. 맞느냐?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전처럼 뭔가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10번도 채 안 되는 사이에 키가 똑같지가 않으니 말이에요. 뭘 기억 못한다는 거냐?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제가 부지런한 작은 꿀벌은 어떻게 를 퍼보려 했는데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앨리스는 아주 울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아버지, 이제 늙으셨군요를 따라 해봐라.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두 손을 모으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아버지, 늙으셨군요. 저문이가 말했죠. 머리는 온통 새하얗게 변했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물구나무를 서시다니요. 그 나이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적엔 윌리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답했죠. 머리를 다칠까봐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 머릿속이 텅 비었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 말이야. 왜? 그래서 계속 물구나무를 선단다. 아버지는 늙으셨죠. 저문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몸집도 보통이 아니게 불어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문턱에서 뒤공중제비를 도시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젊었을 적엔 현자, 가 흰 머리칼을 흔들며 말했죠. 이 연고 덕분에 온몸의 관절이 아주 유연했단다. 한 통에 단 1실링인데 자네에게 2통쯤 팔아볼까? 아버지는 늙으셨고 저문이가 말했죠. 수액덩이보다 질긴 것은 드시기 힘든 약한 턱을 가지셨는데도요. 그런데도 거의 한 마리를 뼈와 부리까지 깨끗이 비우셨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내셨나요? 젊었을 적엔 아버지가 말했죠.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아내와 모든 일에 대해 끝없이 따져 물었지. 그때 생긴 턱 근육의 힘은 말이야. 내 남은 생애 동안 사라지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늙으셨죠. 저문이가 말했죠. 누구라도 쉽사리 믿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눈이 한결같이 침착하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코끝으로 장어를 균형 잡으셨으니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를 그리도 영리하게 만들었나요? 3가지 질문에 답해줬으면 됐지. 더는 안 들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종일 그런 허튼 소리나 듣고 있을 줄 알았더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당장 걷어차서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버릴 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는 아니었어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몇 단어가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애벌레가 단호하게 말했고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애벌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크기가 되고 싶으냐?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크기에 딱히 연연하지는 않아요. 앨리스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싫으니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반박당해 본 적은 없었기에 슬슬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만족하느냐?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께서 괜찮으시다면 좀 더 커지고 싶은데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새치키는 정말 너무 초라한 키인걸요. 그거 참 아주 좋은 키인데요. 애벌레는 화를 내며 말과 함께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자기 키가 정확히 세 치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익숙하지 않은걸요. 가엾은 앨리스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동물들이 너무 쉽게 화내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다. 애벌레가 말하고는 물담배를 입에 물고 다시 연기를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앨리스가 애벌레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1분이나 2분쯤 지나 애벌레는 물담배를 입에서 떼고는 한두 번 하품을 하고 몸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버섯에서 내려와 풀 속으로 기어가면서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쪽은 키를 자라게 할 테고 다른 한쪽은 키를 작게 할 거야. 한쪽이 뭐의 한쪽이라는 거지? 다른 쪽이 뭐의 다른 쪽이라는 거야.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섯 말이다. 애벌레가 마치 앨리스가 소리 내어 물은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앨리스는 버섯의 양쪽을 구별하려고 한동안 곰곰이 버섯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라 어떤 쪽이 어느 쪽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팔을 버섯에 닿는 데까지 최대한 뻗어 양손으로 가장자리 한 조각씩을 뜯어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이 어느 쪽이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오른손에 든 조각을 조금 갉아먹었습니다. 다음 순간 턱 아래에 무시무시한 타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에 턱이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당히 겁이 났지만 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른 쪽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턱이 발에 너무 바싹 붙어 있어서 입을 벌릴 틈도 거의 없었지만 결국 해냈고 왼손에 든 조각을 한 입 삼켰습니다. 휴, 이제 드디어 머리가 자유롭구나. 앨리스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 기쁨은 한순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고개를 숙여보니 보이는 것이라곤 길고 긴 목뿐이었습니다. 그 목은 저 멀리 아래 깔린 푸른 나뭇잎 바다 위로 마치 줄기처럼 솟아오른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 초록색은 뭐지?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는 어디로 간 거야? 오, 불쌍한 내 손들. 왜 너희를 볼 수 없는 걸까? 그녀는 말하면서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봤지만 멀리 있는 푸른 나뭇잎들이 살짝 흔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방법이 없어 보이자 앨리스는 머리를 손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려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목이 뱀처럼 어떤 방향으로든 쉽게 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뻐했습니다. 막 그것을 우아한 지그재그 모양으로 구부려 내리는데 성공하여 자신이 헤매고 다니던 나무들의 꼭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나뭇잎들 속으로 뛰어들려던 찰나 날카로운 쉬익 소리에 서둘러 몸을 뒤로 뺐습니다. 커다란 비둘기 한 마리가 그녀의 얼굴로 날아와 격렬하게 날개로 그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뱀이다. 비둘기가 소리쳤습니다. 전 뱀이 아니에요. 앨리스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뱀이라니까. 비둘기는 다시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가라앉은 목소리였고 흐느끼는 듯 덧붙였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는군.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뿌리 밑도 뒤져보고 둔덕도 뒤져보고 울타리 속도 뒤져봤다고. 비둘기는 앨리스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들이란 만족할 줄을 모른단 말이지. 앨리스는 갈수록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비둘기가 말을 끝낼 때까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을 품는 것도 충분히 힘든 일인데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뱀들을 경계해야 한다니 대체 2, 3주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단 말이야.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앨리스는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막 이 숲에서 가장 높은 나무에 자리를 잡았는데 비둘기는 목청을 높여 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녀석들에게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하늘에서 꿈틀거리며 기어 내려와야만 하더니 뱀 같으니라고. 하지만 전 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전전. 글쎄, 넌 도대체 뭐냐?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네가 뭔가 지어내려 애쓰는 게 다 보인다. 저는 어린 소녀예요. 앨리스는 그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변화들을 떠올리며 다소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어낼 이야기도 참 그럴듯하군. 비둘기는 깊은 경멸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린 소녀들을 많이 보았지만 저런 목을 가진 아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넌 뱀이야. 그걸 부정해봤자 소용없어. 다음에는 달걀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고 말할 참이겠지. 달걀은 맛본 적 있어요. 물론이죠. 아주 솔직한 아이였던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들도 뱀 못지않게 달걀을 먹는 거요. 아시죠? 난 못 믿어.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럼 개들도 뱀의 한 종류일 뿐이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야. 앨리스에게는 너무도 새로운 생각이라 그녀는 한두 분간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이는 비둘기에게 말을 덧붙일 기회를 주었죠. 네가 달걀을 찾는다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네가 어린 소녀든 뱀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저한테는 무척 중요해요. 앨리스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 달걀을 찾고 있지 않아요. 설령 찾는다 해도 아저씨 달걀은 필요 없어요. 전 날 것은 싫어하거든요. 글쎄, 그럼 꺼져 버려. 비둘기는 다시 둥지로 돌아가면서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가능한 한 몸을 웅크려 나무들 사이로 내려갔지만 목이 계속 가지에 엉켜 이따금 멈춰서서 불고 해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여전히 손에 버섯 조각들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하여 한 번은 한쪽을 갉아먹고 한 번은 다른 쪽을 갉아먹으면서 때로는 키가 커지고 때로는 작아지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평소 키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된 크기와 가까워진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라 처음엔 꽤나 이상했지만 몇 분 안에 익숙해졌고 평소처럼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 계획의 절반은 이제 됐어. 이 모든 변화들은 정말 혼란스러워. 다음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하지만 내 원래 크기로 돌아왔으니 됐어. 다음 할 일은 저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작은 집 하나가 있는 탁 트인 공간에 다다랐습니다. 집의 높이는 약 4피트 정도였습니다. 누가 살고 있든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크기로 가면 안 되겠는걸. 저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다시 오른쪽에 든 조각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키가 9인치까지 줄어들고 나서야 감히 그 집 가까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애벌레와 나누는 철학적인 대화부터 비둘기와의 황당한 오해, 그리고 마법의 버섯이 선사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순간들까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앞으로 앨리스의 모험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